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아이오닉 5를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속이 많이 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오닉 5의 시승기, 주행 질감, 주행 성능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지금은 보시면은 시승기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아이오닉 5를 이용을 해서 뭐 장거리 주행까지 하는 그런 테스트 주행 영상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많은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시승기 영상에서 좀 없었던, 실제 차를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5를 지금까지 3번을 탑승해서 시승을 해봤는데요, 많이 타보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 데이터 값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거주성, 거주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오닉 5와 모델 3, 모델 Y, EV6 이런 지금 현재 출시 예정인 그런 굵직굵직한 전기차들, 저처럼 다 예약을 하신 분들, 동시 예약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모델 3랑 가격적인 면에서 아이오닉 5가 비교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주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모델 3는 아시다시피 승용차이기 때문에 CUV 성격, 3m 거주 공간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공간적인 면에서는 아이오닉 5가 압승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뭐 다들 아실 텐데, 물론 트렁크는 모델 3가 더 깊어요. 훨씬 깊어요. 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등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닌 그런 차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우람한 차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재원상으로만 봐도 아이오닉 5는 투싼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급의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로만 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두 차량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두 차량의 거주 공간,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오닉 5를 처음 앉아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앉아봤을 때, 세 번째 앉아봤을 때, 아이오닉 5에서 오는 그 거주 공간이 모델 Y를 탔을 때 굉장히 좁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차 문짝이나 휀더 부분들이 굉장히 두께감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 봤을 때 차 재원 자체는 커 보이지만, 실제 안에 탑승을 하면은 차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원상만큼의 차 폭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열의 거주 공간도 아이오닉 5가 조금은 더 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 키 184cm에 맞춰서 아이오닉 5 그리고 모델 Y를 제가 편한 운전석 길이 조절을 다 해서 그렇게 맞춰놓고 동일하게 2열 시트에 가서 앉아봤을 때 착좌감이라든지 무릎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상을 깨고 모델 Y보다 아이오닉 5가 더 넓고 더 거주 공간이 편했습니다. 무릎 공간이 두 차량에 무슨 미친 듯이 막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모델 Y가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이 무릎 공간에서도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예상외로 아이오닉 5의 2열 거주 공간이 조금 더 넓고 편리했다, 제가 이런 거를 좀 예상외로 느꼈는데요. 이렇게 2열 거주 공간이 조금 편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무릎 공간도 있겠지만 바로 리클라이닝이에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가 거의 45도까지, 느낌상 45도까지 굉장히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그 느낌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 양쪽에 느껴지는 이 차 폭감이 중앙 센터 콘솔들 부분들이 거의 다 비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꽉 차 있는 모델 Y보다 체감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탑승을 해본 결과 예상외로 실내 공간은 아이오닉 5가 더 넓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델 Y 스탠다드 모델,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아이오닉 5를 저처럼 동시에 예약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나는 차박을 많이 할 거야, 거주 공간이 중요해, 거주 공간만 놓고 봤을 때 모델 Y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이오닉 5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앉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하드하고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뭐 요철 구간이라든지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흡수가 거의 안 되고 몸에다 전달된다, 고속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식의 시승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모델 Y를 아직까지는 시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주행 질감에 있어서 안락함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신뢰가 많이 갑니다. 자, EGMP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멀티링크 5개의 암으로 구성된 5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로 그 서스펜션이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서스펜션이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사에서 세팅값을 어떤 식으로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주행 질감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일단 현대자동차 자체가 국내 제조사이기 때문에 국내 도로 환경에 맞춘 그런 서스펜션 세팅값을 굉장히 잘 만들어준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도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 차량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코나 전기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탔을 때 우와 정말 좋은 차다, 신세계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느낌이 코나가 그래도 작은 SUV잖아요. 작은 SUV에서 아반떼 같은 승용차를 타는 약간 그런 차이의 느낌? 내 승차감이나 소음 정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차가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아이오닉 5 시승 영상은 많잖아요. 많은 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승기에서 아이오닉의 승차감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저 또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데 이제 다른 차랑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테슬라 모델 Y를 제가 타보지는 않았지만 모델 Y보다는 분명히 승차감은 좋을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코나보다는 좋긴 좋습니다만 이 차를 바꾸는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대한 갭에만큼의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다. 굴곡이 있는 요철 구간, 방지턱이라든지 살짝 이제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우리가 아스팔트도 보면은 뭐 공사 흔적이라든지 변형이 있는 구간이라든지 오돌토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코나랑 비교해서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그렇게까지는 못 느낍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도 도어 4군데 전부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이중접합 유리도 그 나름대로의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오닉 5에 들어간 이중접합 유리는 이중접합 유리이긴 하지만 어떤 차음 효과가 뛰어난 그런 이중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 두께가 별로 두껍지도 않고 예전에 코나에 들어가 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느꼈는데 그 차를 탈 때 담당 기술 주임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아주 저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급이 럭셔리 차도 아니고 소형 SUV인데 헤드업도 넣었다라는 옵션이 하이클래스다, 이런 거를 조금 현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면서 내내 위치 조절을 수시로 해줬습니다. 이 디폴트 값이 정해져 놓으면은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가 2번이나 교체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급이다. 이중접합 유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차음 소리가 고속으로 달렸을 때 뭔가 그렇게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는데 이거밖에 소리를 안 걸러주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랜저급의 차음을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도 차 급을 확연하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라고 해도 그래도 현대자동차에서 내놓고 있는 다른 완성차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소나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소나타. 자, 그리고 전기차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이 회생제동 기능만큼은 정말 테슬라 차량에 비해서 아이오닉 5 정말 편합니다. 일단 단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전기차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타력 주행이 편하게 내연차처럼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전기차 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전기차를 저처럼 옛날부터 타오시던 분들도 회생제동을 내 성격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패들 시프트를 한 3초, 4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오토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인데, 이 오토 회생제동 시스템은 회생제동 레버를 조절하지 않아도 차간 거리에 맞춰서 1단, 2단, 3단, 4단까지 자체 조정을 하면서 차를 속도를 줄여주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점점점 단계적으로 회생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에서는 코나 전기차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카메라도 인식을 해서 속도를 좀 줄여주면서 회생제동을 통해서 단계를 조절해서 카메라 인식도 해서 속도도 줄여주고,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엑셀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이페달 기능을 사용을 해서 브레이크 없이 정말 엑셀 페달 하나로만 가감속을 이루고 정지까지 시켜주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에 있어서는 이보다 편한 차가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죠. 이 디사미. 이 디사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불호도 많고 대부분들이 추천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시승기 대부분 영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고 거리감, 원근감 이런 것들이 안 잡히기 때문에 좀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을 탔다고 했잖아요. 3번 동안 타면서 마지막 3번째 탈 때는 이제 익숙해졌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처음에 탔을 때도 조금, 저는 성향이 얼리어답터 성향이라든지 뭐 신문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호감형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저는 좋았습니다. 이런 취향이 있는 저라는 거를 조금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처음에 탔을 때 그래서 약간의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운행을 하고 주차를 할 때 그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느껴져서 이게 조금 불편함으로 오는, 적응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평생 거울로만 된 사이드 미러를 봐왔기 때문에 카메라가 탑재가 된 미러 자체에 대해서 낯선 이유에서 이 불편함이 오는 거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자체가 불편하고 안 좋은 옵션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며칠만 타면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람은 금방 적응을 하는 동물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적응이 쉽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차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보는 편리함도 있지만, 화각이 넓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뒷 휀다 부분, 차량의 끝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의 기준으로 차가, 뒷차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거리를 계산을 하니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이게 승용차처럼 트렁크가 길게 빠진 게 아니라서 해치백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드미러 화면에 나오는 그 끝부분이 차량 끝부분이랑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감을 그렇게 봤을 때 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밤이나 이럴 때 훨씬 더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적응이 되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뒷 휀다, 휠 하우스가 굉장히 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트렁크의 깊이감은 깊지만 이 좌우 폭이, 바퀴 휀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실제 그 사이의 폭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코나 전기차에서 차박을 할 때 쓰는 그 에어매트가, 코나 전기차가 딱 좌우 폭이 100cm가 나와서 그 100cm에 맞춰서 주문 제작된 에어매트거든요. 제가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그 에어매트를 모델 Y 트렁크에 펼쳐봤는데 딱 맞더라고요. 좌우 폭이 101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이오닉 5는 줄자로 한번 재봤는데 104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체의 폭은, 실제 폭은 모델 Y가 크지만 이런 식으로 실내의 공간은 두 차량을 비교해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장, 내장, 이 차량의 디자인 옵션에 대해서, 컬러 옵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컬러가 유광이 있고 매트 컬러, 무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승을 했던 차량은 총 3가지, 그리고 그냥 차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탑승만 했던 차량은 좀 여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 외장 컬러들을 좀 많이 봤는데, 아마 외장 컬러는 무광보단 유광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무광 컬러가 제가 지금까지 모든 차량들은 깨끗한 차가 아니라 때도 묻고 먼지도 많고 비도 맞고 이런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먼지들이 많이 묻은 그런 현실 컬러들이었는데, 현실 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매트 컬러가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때가 타도 먼지가 타도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났습니다. 저도 골드 매트 컬러를 주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매트 컬러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의 장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 컬러 자체가 뭐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도 매트 컬러 옵션을 넣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에서 유광 컬러를 타는 차, 무광 컬러를 타는 차 어느 쪽에 더 많을까요? 과반수 이상 뿐만 아니라 거의 뭐 한 10대 8 수준으로 유광 컬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광 컬러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무광 컬러에 대한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무광 컬러를 하면은 사고 나면은 뭐 판을 전체 갈아야 된다, 뭐 색 맞추기 어렵다, 이런저런 모든 뭐 세차할 때도 힘들다,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카더라였다. 자, 그리고 내장 디자인 컬러는 총 4가지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밝은 컬러, 페블 그레이 컬러를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개하게 된 차량이나 전시 차량에도 이 페블 그레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블랙 모노톤 같은 어두운 톤보단 이 환한 색깔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의 테두리 베젤도 흰색이다 보니 그 흰색이 굉장히 좀 조합이 잘 맞고 더 넓어 보이고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블 그레이 컬러를 저는 했었는데, 며칠 전에 월드 IT 쇼라고
페이버라고 코엑스에서 행사를 대규모 전시전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관계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총 4일간의 행사 동안 아이오닉5 2대와 넥소가 전시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부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행사 첫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차량을 많이 타보고 앉아보고 만져보고 했을 텐데 정확히 몇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행사 첫날이 끝나고 퇴근하기 직전에 그 아이오닉5 페블 그레이가 전시되어 있는 차량을 가서 제가 또 한번 봤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블 그레이 시트인데 아무래도 운전석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앉았기 때문에 운전석 위주로 제가 2염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 타고 내리는 우측편은 괜찮은데 좌측편 도어 쪽에 있는 부분이 시커멓게 2염이 벌써 돼 있더라고요. 이거 물티슈로 지워봤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벌써 2염이 되나 싶어서 조금 옵션 선택한 걸 조금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컨버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신 것처럼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전시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겠지만 이게 청바지를 입었더라면 청바지 색깔이 2염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때 탄 거거든요. 이렇게 때가 조금 잘 타는, 그리고 이게 재활용 소재 가죽인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테슬라 전시장에 있는 모델 S는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모델 S의 시승 차량이 화이트 시트로 돼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게 2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이게 해서 갔는데 깨끗하더라고요. 모델 S 시승한 지가 꽤 됐는데 이게 굉장히 깨끗한 걸 보고 이거 흰색 시트로 해도 큰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오닉5는 보고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흰색 시트, 밝은 컬러는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만 2염의 어떤 취약한 정도가 아이오닉5가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택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도 아직 이 차를 실차를 직접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재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재가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접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허리 위쪽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단 스피커 부분도 이렇게 직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발로 많이 차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스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타거나 이러면은 치약이나 세제 같은 걸로 닦으면은 충분히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불편하게 오는 부분은 시트 부분, 그 무중력 시트에 종아리 받침대 나오는 부분이 타고 내릴 때마다 계속 부딪혔습니다. 정말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밝은색 시트로 하면 분명히 거기가 먼저 제일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PPF 시공 안 됩니까? 그런 가죽 소재.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 중앙에 밑에 수납한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아마 더러워질 것 같고. 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가 사실 많이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실제 차 도로 위에, 차선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런 것도 도로 위에다 그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HUD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공간감이 느껴지고 굴곡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카에서 김한용 기자님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울렁거리지?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줬었는데 그 말이 뭔지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이건 실제로 봐야 됩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정말 증강현실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왜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5 굉장히 요즘 말이 많죠. 뭐 옵션을 빼라 그러면 빨리 준다, 뭐가 부족해서 모터가 부족하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보조금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 또한 아이오닉 5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탔던 이 아이오닉 5의 총평은 그냥 재미가 없었다,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주행 질감이나 성능도 코나랑 큰 차이가 없었고, 물론 이렇게 시승감이나 부드러움이나 정숙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았죠. 그렇지만 외부 디자인도 좋아지고 차도 커지고 더 넓어지고 내부 디자인도 완전 바뀌고 이런 차이점들은 있었지만,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OS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만든 전기차가 코나 전기차고 아이오닉 5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차스러운 OS가 들어가 있는 거는 맞지만, 저는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제작을 한다라는 소식 때부터 이 차는 뭔가 다르겠구나, 이 차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현대차와는 좀 많이 다르겠구나 라는 거를 저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겉에서 봤을 때 우와, 현대차가 아닌 것 같아, 되게 미래에서 온 전기차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실제로 탑승을 해서 이렇게 좀 조작을 해보고 그냥 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뭔가 전기차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조금 내연기관차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큰 재미를. 자, 현대자동차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완성차 제조업체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동차 제조사인 건 확실하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수소차 분야에서도 약진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스티브 잡스 전기 자서전 책을 읽었을 때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잡스가 나눈 대화 내용 중에 굉장히 감명 깊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아니라 이 현대인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했었구나 라는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잡스가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큰 대기업 회사라 함은, 그것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사, 또 자동차라는 제조사라면 함은 어떤 이런 운전자들에게 새로움을 좀 제시해주고, 그것이 다소 불편해도 그것을 따라오게끔 해주는 그런 흡입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위 안에 드는 인정받는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이번에 전기차는 새로운 시장인데 이 GMP라는 새로운 플랫폼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전기차 OS나 전반적인 모든 구동 시스템, 유니버셜 아일랜드 같이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고민의 흔적들은 보이지만 박수 쳐줄 부분 굉장히 많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욕심내고 싶은 거는, 현대자동차 정도 되면 오너들에게 새로움을 좀 많이 더 제시해주고 그것을 따라오게끔 흡입력도 주고, 내가 이게 필요했구나, 자동차에서 이게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지금까지 이걸 몰랐네, 이런 어떤 제시점이 이번 아이오닉 5에서는 못 느낀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아이오닉 5, 6, 7, 제네시스에서도 나오는 새로운 전기차들, 차세대 전기차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흡수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방도날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